우리가 사암침법을 통해서 아픈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매의 눈으로, 독수리의 눈으로, 부엉이의 눈으로 주도 면밀하게 병증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등을 통해서 허리가 아픈 사람이 정밀 진단을 받았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일단 이러한 병의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CT 촬영, MRI 촬영 등등을 해보았는데도 이상이 있는 곳이 발견되질 않아. 아주 예전엔 그럴 경우 신경성인가 봐 해서 정신건강과에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달라요. 알고 보니까 내부 장기의 문제로, 그리고 부인과적인 문제로도 요통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부 장기가 요통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대장 문제, 췌장, 부인과적인 문제, 콩팥, 신장과 관련된 문제, 그 외에 간 때문에도 여러 가지 내부 장기로 인해서 요통이 발생할 수 있다. 거금 450여 년 전에 사암도인께서는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결 제28장 요통문에 보면, 요통은 모두 방광당사에 관련되는 것이거늘 시의들이 요통을 다스린다는 자가 모두 보사법을 알지 못하고 다만 위중을 자하고 혹은 골륜을 자하여 혹 낫기도 하나 혹 안 낫는 것은 허물을 모두 병자의 조리와 가정의 공궤에 돌려보내고 폐, 신, 담, 대장의 부분을 구별하여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니 한탄한들 무엇할까 보냐. 그렇습니다. 사암도인께서는 일찍이 거금 450여 년 전에 내부 장기의 병변으로도, 그리고 그 내부의 장기를 담당하는 12경맥의 경기의 부침 현상으로도 요통이 올 수 있다. 거금 450여 년 전에. 경맥들은 자체의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그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의학 대사전. 수태음서 폐금경의 경기는 태음습이에요. 관련된 장부는 폐입니다. 그러니까 태음습이라는 경기로 폐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게 해요. 그런데 동의학에서는 일찍이 오래전 거금 2500여 년 전부터 폐는 우리 몸에 피모를 주관한다 했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은 사암도인만이 깨달으신 거지. 태음습으로. 조경명조 위토경은 양명조라는 경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부 장기 시스템, 그리고 전신에 습이 너무 넘치면 그것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해요. 수태음습 폐금경과 조경명조 위토경은 상호 기량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금경의 태음습이 부족해서 어떠한 병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즉 환자를 정밀 진단한 후에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 그 태음습이 제대로 폐에서 발현되지 않는구나. 이것은 폐허증이다. 그래서 폐전격을 놓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정밀히 관찰해 보니까 폐금경은 적절한 양의 태음습을 조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폐가 왜 태음습이 부족합니까? 알고 보니 상대 경맥인 족양명조 위토경의 양명조라는 건조하게 하는 기운이 너무 강한 거야. 그러면 폐전격을 아무리 놓는들 족양명조 위토경이 너무 과도하게 습을 뺏어가니까 이때는 위성격을 놓아야 되겠죠. 비정격 비성격은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이라는 경기로 비장의 체액 조성력을, 즉 면역력으로서의 체액 조성력을 지원하는데 그걸 잘 못하네. 그러면 우리가 정밀 진단을 해보았을 때 판단 내리길, 이것은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질 않아서 생겼구나. 그래서 병이 생겼네. 관련 질환이. 그런 판단일 때는 비정격을 쓰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족태음습 비토경은 정상적으로 태음습을 조성하고 있는데 수양명조 대장금경이 너무 지나치게 말리네. 그럴 땐 대장승격을 써야 되겠죠. 온 몸에 체액이 과잉으로 넘치고 있어요. 알고 보니 수양명조 대장금경이 견제력으로서의 양명조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습이 넘치고 있어. 그렇게 판단 내렸을 땐 대장 정격을 쓰는 거겠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증인가 실증인가를 정밀 진단으로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사암침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또 기초 틀잡기를 통해서도 심화 과정을 통해서도 매번 되풀이 어떻게 병증을 관찰할 것인가, 진단 내릴 것인가를 토론하고 또 공부하고 있잖아요. 연구하고. 그런데 제가요 유튜브 방송을 지금 10수년째 하고 있잖아요. 사암침 전도사로서 20여 년 이상 연락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책들을 통해서 또 사암침은 이런 것입니다.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 It was my fault. It was my fault. 내 잘못이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사암침을 배우면 나와 내 가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계셔요. 사암침의 사자도 몰라요. 한의학의 한자도 몰랐어요. 침의 침자도 몰랐어요. 완전 초보야. 왕초보. 초심자. 그런데 가족 중에 누가 허리가 아파. 어떤 요법을 써야 되나요? 이럴 수 있잖아요. 사암침자요법 기초편. 네, 웬만한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방송의 왕시청자님들은. 그래서 제가 그러죠. 사암침자요법 2권의 목차를 보세요. 목차에서 요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다 먼저 읽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판단에 폐허증인 것 같아요 라든지 대장허증인 것 같아요. 그 판단에 서시면 다시 전화 주세요. 전화가 와 혹은 문자가 와. 저는요 폐허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폐전격 쓰세요. 그런 식으로 도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자기 스스로 폐, 신, 담, 대장의 부분을 구별하여 다스릴 줄 알지 못하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무슨 요법 쓰세요 등등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스페셜리스트들은 다르죠. 아니 스페셜리스트들에게 언제까지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줍니까? 언제까지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줘요? 초심자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창고 처마에 제비가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알을 품고 있는 중이에요. 알이 부화되면 어미 아빠 제비가 이제 먹이를 날라다가 먹여주겠죠.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새끼가 아직 날지도 못하는데
어미제비가 먹이를 날라다가 먹여줄 수밖에 없어요. 입안에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초심자는 숟가락으로 떠서 입 벌리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판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즉 배, 신, 담, 대장의 부분을 구별하여 다스릴 줄 알게 될 때까지는 떠먹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큰 실수한 게 스페셜리스트 중에 직업적으로 환자를 보고 있는 사람, 한의사든 양의사든 또는 물리치료사이든지 간에, 즉 직업적으로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스페셜리스트들에게도 숟가락으로 떠먹여주고 있었구나. 결국 저는 그들을 발전 못하게 방해한 거예요. 제가 가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귀를 인용하잖아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너의 백성이야 그러실까 봐 내 백성은 빼고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생선을 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자 이 방송하고 있는데, 직업적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스페셜리스트들에게도 제가 그동안 숟가락으로 떠먹여주고 있었구나. 그러니 발전이 있을 수 있나? 실력이 늘질 않지. 원인은 누구? 나였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초심자 외에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치료해 주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완숙한 단계에 오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도 초심자에 포함시키고, 직업적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스페셜리스트들은 앞으로 절대로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리지 않겠습니다. 스페셜리스트, 전문 의료인, 이런 분들이 제게 전화 또는 문자로 어떤 환자에 대해서 물어오실 때는, 예를 들자면 폐, 신, 담, 대장, 그리고 방광의 부분, 즉 요통이에요. 폐정격증 요통이란 무엇입니까? 신정격증 요통은 무엇입니까? 담정격증 요통은, 방광정격을 써야 될 요통은, 대장정격을 써야 될 요통은. 오늘부터예요. 여기에 유튜브에 댓글로 리포트 그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절대로 직업적으로 환자 치료하는 분들에겐 문자로 도움을 청하든 전화로 도움을 청하든 지금 당장 급하더라도 일절 답변 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을 망치고 있었어요.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매번 그럴 때마다 숟가락으로 떠서 입 벌리세요 하는 제비 엄마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초심자들이거나 또 자가치료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계속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려야 돼요. 그런데 스페셜리스트들은 아니지. 언제까지 제가 떠먹여 드려야 됩니까? 원칙을 정했어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초심자 외에 간간히 내주는 과제 유튜브 게시판에 리포트 제출하지 않는 스페셜리스트들의 환자 상담 질문에는 앞으로 일절 응하지 않습니다.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몇 회 보시고 거기에 한 가지 이상 리포트 바로 쓰세요. 그거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당장 급한데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그 환자 죽어요? 초심자 외에 간간히 내주는 과제 유튜브 게시판에 리포트 제출하지 않는 그러한 스페셜리스트들의 환자 상담 질문을 앞으로 일절 받지 않는다. 오해 마세요. 직업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전문 의료인들, 그러니까 질문 오면은 문자를 보내주면서 여기에 먼저 리포트 쓰세요 라고 할 거예요. 섭섭해도 할 수 없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인용해 볼게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더 이상 코멘트 생략. 그러면 진도 나가야죠. 이번엔 제25장 두통문, 삼침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삼침을 가르쳐 줄 것인가, 티칭 매뉴얼로서의 두통문 토론. 오늘 수요일 아직 자리가 좀 남아서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이번 주 일요일 6월 19일 셋째 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 서울 전철 1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약 10m만 진행 방향으로 걸으시면
우측으로 국민은행 ATM기가 있어요. 안쪽에 엘리베이터 타시고 7층 제일 큰 강의실, 쾌적한 강의실, 요양보호사 강의실이에요. 거기서 병증 상담, 자가치료 병증 상담 또는 난이한 환자 동반 병증 상담 등을 하는데 나는 아픈 데도 없는데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다. 나는 아픈 데는 없지만 실용 임상 기회다.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세요. 실력 늘어요. 참가 신청 010-2580-0904 문자 또는 전화로. 참가비는 3만 원. 강의실 대관료 그리고 저녁 식사 제공 등등이 여기 참가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